안녕하세요. 팝콘뉴스 최하민입니다. 팝콘뉴스 진심토크는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가는 국회의원들을 만나 그들의 진심을 국민들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곳 같은 발언으로 민생을 책임지고 계신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을 만나 주요 정책 현안을 두고 진심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국민들 위해 항상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계신데요. 최근 유튜브 이현주 TV를 통해서 꾸준히 만나뵐 수 있어서 국민들께 더욱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네. 유튜브 방송으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사실 뭐 시작한 지가 이제 막 한 달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달 동안 유튜브 하면서 많이 보실까 이렇게 걱정도 했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요. 지금 보니까 한 16,000명 넘었습니다. 한 달 만에요.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유튜브를 이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짧은 얘기들이 아니라 심도 깊은 얘기들을 그리고 그 맥락들을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이 유튜브가 이 정치를 국민들과 가깝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저희 정치인 입장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맥락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어떻게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국가적 중대사인 경우에는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설득해내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전 유튜브가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이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국회 이제 의정활동 가운데 시장경제살리기연대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계신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치 중심의 정치 행보라는 말씀을 또 하신 바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이 갖고 계신 지향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뭐 짧은 시간들이지만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사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을 또 듣고 보게 됐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굉장히 초유의 사태까지 겪으면서 제가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감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나치게 인물을 따라가는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패거리는 다르지만 도대체 저 패거리들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말로는 보수와 진보라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쩌면 지역별 구별 아닌가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보면 사실은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국민들이 뭐 어쩔 수 없이 투표도 하고 지지도 하지만 정말 공허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40대 정치인으로서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달라지는 데 있어서 우리부터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인들 가장 중요한 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뭐 무슨 어떤 이합집산 이전에 자기들이 믿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함께 연구하고 또 함께 소통하면서 또 같은 주장들을 함께 해나가는 어떤 틀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제가 했고요. 그래서 다소 이제 우파 성향이죠. 우파 성향의 의원님들 중에서 경제를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시장경제살리기연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지향점은 특히 지금 정부 들어서 이 시장의 원리가 무시되고 또 시장에서 그 시장 구성원들, 경제 구성원들의 경제적 자유가 많이 무시되고 이 국가 중심으로 정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예컨대 임금이라든가 또 근로시간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맞지 않게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 조절하려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통제경제 체제를 사실상 만들어내고 그런데 그것이 의도와 달리 사회주의가 몰락했듯이 경제에서 주요한 가격 질서를 통제하게 되면 오히려 훨씬 더 그 경제가 비효율적이 되고 의도한 거하고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을 올리려고 했더니 결국은 실질 임금이 올라간 게 아니라 물가만 올라가고 그리고 이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되는 부작용을 낳은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높아지고 공급이 없어서 가격이 오르는데 거기에다가 맞춤형 공급을 하지 않고 엉뚱한 데다 공급하고 수요는 계속 높게 있는 상태에서 거래를 갖다가 거래 절벽을 만들면서 가격을 더 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히 정치인들이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시장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정부가 그 시장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양극화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 양극화나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 권력이라든가 어떤 이런 정실주의, 연고주의 이런 것들이 개입되면서 과도한 규제 이런 것들이 개입되면서 공무원이나 정치 권력들이 오히려 경쟁에 개입해서 그래서 불공정한 경쟁을 만들어내요. 자기들하고 결탁된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고 하면서 그래서 이 시장이 불공정해지는 것이지 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체제는 자본주의라기보다는 사실 정치 권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마치 사회주의 공산 독재 국가에서 공산당 당간부하고 친한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없고 실력 있는 사람이 일을 안 하게 되는 이런 부작용을 초래해서 모두가 다 같이 못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비판하고 또 대안을 제시를 하자 이렇게 해서 무엇이 과연 시장 질서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본주의를 미래와 번영의 자본주의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그런 국회의원 모임이죠. 현 정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소득 주도 성장을 이제 이끌어가면서 혹시 지금 이제 같은 맥락이지만은 혹시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면은 지금 어떤 거가 있을지 한번 정부요. 네. 그 고견을 좀 듣고 기본이 싶습니다. 안 돼 있죠. 기본이.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것은 노동 시장의 가격이거든요. 가격. 그죠?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선 소득이지만 이 시장에서 노동 시장에서는 그 임금이 가격. 그런데 그 시장에서 마땅히 지불할 수 있는 그 가격,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비해서 인위적으로 정부가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너무 높게 주라고 강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가격이 비싸지면 어떻게 돼요? 안 사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업이 생기는 거예요. 고용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원리만 이해를 하고 또 임금이 곧 가격이라는 것만 알더라도 이렇게 무리한 정책은 쓰지 않을 텐데요. 이 정부는 노동시장에서의 가격이 임금이라는 기본을 망각한 채 경제 원론에서도 알 수 있는 이 수요 공급의 원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정부가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4차 산업의 이제 핵심 분야인 이제 암호화 이제 자산 매매 중개업을 이제 벤처기업에서 빼면서 이제 또 이제 그 산업에 이제 투자될 이제 그런 거를 좀 차단을 시킨 꼴이 됐으니까 네. 예. 이제 혹시 그렇게 되면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해서 이제 걱정되는 이제 우려나 이런 게 있다면 네, 어떤 게 많이 있을까요? 우려가 되죠. 네. 물론 이제 암호화 자산 매매나 중개업이 블록체인의 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암호화폐 관련 중개나 암호화폐 이쪽 분야가 결국에는 블록체인하고 다 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이제 과정에서 보면 항상 시장이 이렇게 팽창을 하고 론칭을 하는 단계에서는 부작용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일부 이제 투기 세력이나 과도한 부작용이 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아예 이 업종을 마치 사행업종으로 보고 벤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정부의 조치는 우리 시장에 블록체인 산업계에 있는 분들이나 전 세계의 이 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줬습니다. 비즈니스맨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해 가기 때문에 결국은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는요. 그래서 많은 이 분야 종사자들이 저는 한국을 떠나고 한국에서 관심을 접을 거라고 걱정을 합니다. 한참 시장이 커나가야 할 시기에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그래서 빈대 잡다가 초과상관을 태워버려서 이게 다시 한번 도약의 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냐 정말 걱정이 많고요. 저는 이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이렇게 아무리 설득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산업을 포함해서 이 암호화폐 분야 특히 이거를 어떻게든 이건 사행 산업이기 때문에 못하게 해야겠다 이런 어떤 그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태도는 굉장히 국가주의적이고요. 이 경제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를 너무 규범적으로 바라보고 국가가 통제하고 국가가 다 지휘해야 한다. 이런 심각한 전체주의적 사상에 매몰돼 있어요. 지금 모든 것이 지금 폭력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저는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인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나 이런 시장경제 원리에 지금 반하는 어떤 큰 그 국가주의적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를 이제 또 앞두고 있는데요. 네. 네, 이제 매년 이제 송곳 같은 이제 질문으로 항상 이제 민생을 봐오고 계시는데 이제 앞두고 있는 국감에서는 어떤 이제 과제를 이제 감사를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한번 또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산업 그 산자위다 보니까 네. 이 산업계 요새 정말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현장 그리고 이 기계라든가 자동차 분야가 거의 몰락해 가고 있는데 이 상황을 산업 전환을 어떻게 제대로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이나 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탈원전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그 전력 체계에 미치는 영향, 네. 한전이 갑자기 연 1조 가량의 적자를 보는 기업으로 전락을 해버렸는데 이게 이제 탈원전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심각한 우리에게 있어서 전력의 어떤 그 수급에 대해서 큰 문제를 일으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요. 또 한편으로는 남북 경협을 자꾸 주장을 하는데요. 네. 저희는 냉정하게 봤을 때 뭐 정부는 자꾸 꿈을 꾸지만 우리가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북 경협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투자를 해서 회수할 수 있어야지 그 경협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아무렇게나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수백조 가량이 앞으로 들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북한은 거주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나라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금으로 다 깔아줬을 때 어떻게 회수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어떤 개혁 개방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투자도 쉽게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면밀히 한번 살펴볼 생각이고요. 또 아무래도 그 외에 이제 기타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가 또 소관이기 때문에 이 또 소상공인들의 또 소소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보니까 지자체가 임대인으로 있는 지하도 상가들에 대해서 오히려 지자체가 갑질을 하면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최고가 입찰을 계속 붙여서 그 임대료를 계속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갑질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난민법 폐지에 관한 활동도 이제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난민 수용이 이제 우리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또 미칠지 한번 또 되짚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뭐 지금의 난민이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가짜 난민이죠. 그래서 무슨 정말 피난민이라기보다는 네. 이 불법 체류자, 불법 취업을 희망하는 불법 체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냥 불법 체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난민 신청을 하면서 그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를 하면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불법 체류자들이 나중에는 이제 난민 신청자 이제 자격이 이제 그것마저도 만료되거나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사실 그 사람들이 이제 불법 체류 자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강제 송환을 해야 돼요. 추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난민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낭만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치열한 그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 불법적인 취업 비자가 없이 마구 들어와서 이렇게 탈법적 상태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를,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이 층들이 두터워지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분들이 유럽에서도 많이 또 적응에 실패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복지의 혜택만 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또 어떤 층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국경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치안의 문제고 또 노동시장의 문제고 일자리 시장의 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냉정해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온정주의적으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 추상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냉철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도 살기 어려운 나라고요. 그리고 이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 그 치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테러에 대한 위협이 그 중에 비록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위험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사실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꼭 그런 분들을 돕고자 한다면 우리가 기금을 보태준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을 해하지 않고 우리의 통합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럼 이제 여성 이제 인권 문제에 관한 거는 이제 어떻게 혹시 생각하시나요? 네. 뭐 실질적으로 보면 형식적인 부분들은 요즘에는 이제 양성평등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그 판단이라든가 이제 생활이 이제 행해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의식의 개혁은 좀 많이 미진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의식개혁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일상에서부터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성 정치인으로서 또 정치권에서 어떤 그 유리천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부분들 보이지 않는 벽들이 네.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형식적인 부분이 아닌 실질적인 면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이렇게 개척을 해나가는 것들이 후배 여성들한테 그 모델이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바른미래당 이제 개혁 보수라는 이미지로 이제 출범한 지 이제 7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바른미래당의 이제 현재를 한번 살펴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해결 과제가 남았는지에 관해서 한번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네. 합니다. 우리 당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국민들이 우리 당을 좋아하고 지지하시는 분들은 우리 당이 이제 뭔가 좀 새로운 세대의 보수인데 좀 이렇게 좀 뭔가 기존의 어떤 좀 수구적 이미지의 보수를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쨌든 보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어떤 우리의 가치를 갖다가 애매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치는 분명하게 하되 이것을 주장하는 방식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태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신세대다운 그리고 굉장히 좀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지 우리의 가치를 갖다가 어중간하게 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가치는 분명하게 하되 그 어떤 방식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제가 하듯이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사실은 보수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보수의 가치 또는 이런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히려 더 이렇게 권위주의적으로 접근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가치를 오히려 정립하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칙에 충실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팝콘뉴스 진심 토크를 이제 마치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제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가웠고요. 사실 요즘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나라 걱정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게 불안하고요. 또 경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욕망도 있고 각자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너무 이렇게 이상만 쫓거나 자기 자신만의 욕망을 쫓기보다는 조금은 모두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약간씩 양보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 좀 더 냉철한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듣기 좋은 얘기만 사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듣기 좋은 얘기는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실 테니까 그래서 굉장히 듣기 싫은 얘기도 저는 가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다 우리가 뭔가 미래를 위해서 책임지는 입장에서 내가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 있는 발언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끌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입장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런 어떤 큰 길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